여러분, 사람의 눈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마음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 전 대화제로 모든 것이 멈춰버린 기괴한 마을 청월리에서 시작됩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을 한 선비가 위태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문. 몇 달 전 소식도 없이 사라진 아버지를 찾아 팔도강산을 헤매던 중이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청월리 마을 어귀. 하지만 그를 반기는 것은 따뜻한 인심이 아니라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기괴한 정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멍하니 앉아 선비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생기라고는 전혀 없었고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헛개비들 같았습니다. 이문이 길을 묻기 위해 다가가자 넉마를 걸친 한 노인이 그의 도포 자락을 붙잡으며 힘없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젊은이, 웬만하면 해가 지기 전에 이곳을 떠나게. 이 마을은 안개가 삼킨 지 오래라네. 특히 밤마다 들리는 저 산 밑의 울음소리를 절대 따라가선 안 돼. 그건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니까. 노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문은 기분이 묘해졌지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는 이곳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마을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끝자락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하나가 보였습니다. 낡은 간판에는 국밥이라고 희미하게 적혀 있었지요. 허기와 추위에 지친 이문이 조심스럽게 살인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계십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요기할 것이 있겠습니까? 방 안에서 기괴한 침묵이 흐르더니 잠시 후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나타난 것은 얼굴 절반이 화상 흉터로 뒤덮인 노파였습니다. 그런데 노파는 이문을 보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사기 그릇이 박살났고 노파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이 도포 자락, 이 눈매. 오셨구려. 드디어 오셨어. 노파는 눈물을 흘리며 이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은 아까 본 노인과는 달리 이상하리만치 뜨거웠습니다. 마치 방금 아궁이에서 손을 뺀 사람처럼 말입니다. 노파는 이문을 방 안으로 안내하더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국밥의 냄새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구수한 고기 냄새가 아니라 절간에서나 맡을 법한 진한 향나무 냄새가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문은 숟가락을 들여다 말고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를 아십니까? 아까 저를 보시고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제 아버님을 여기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노파는 대답 대신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이문의 머리칼을 쓰다듬었습니다. 먹게나. 배가 불러야 잠도 잘 오는 법이지. 아버님 소식은 내일 날이 밝으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니 오늘은 그저 푹 쉬게나. 노파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소름이 돋았지만 이문은 너무나 지친 나머지 노파가 내준 방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벽 너머에서 자꾸만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사각, 사각. 마치 누군가 종이를 가위로 오려내거나 날카로운 손톱으로 벽지를 긁어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이문은 침을 삼키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소리 죽여 방문을 열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노파의 방 뒤쪽 자물쇠가 굳게 채워진 작은 쪽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틈 사이로 희미한 촛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이문은 숨을 죽이고 문틈에 눈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평생 잊지 못할 경악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파의 앞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크기만 한 거대한 종이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파는 그 인형의 머리카락을 빗겨주며 다정하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거라. 이제 곧 내 아버지가 쓰던 물건들이 너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줄 게다. 오늘 찾아온 그 젊은이가 너의 마지막 조각이 되어 줄 거야. 노파가 인형의 얼굴을 돌리는 순간 이문은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종이로 만들어진 그 인형의 얼굴이 실종된 자신의 아버지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인형 옆에 놓인 상자 위에서 낯익은 물건 하나가 이문희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평생 목숨처럼 아끼던 옥으로 장식된 낡은 각근이었습니다. 아니, 저건 아버님의 물건인데. 이문이 당황하여 뒷걸음질을 치는 순간 발밑에 낡은 마루판이 끼익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순식간에 꺼졌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한참을 서 있자 방 안에서 다시 노파의 낮은 웅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다행히 들키지는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이문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뒤 동이 트자마자 도망치듯 국밥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곧장 마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기와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마을의 권력자인 김대감의 저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와집의 위용과는 다르게 집안 곳곳에는 붉은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대문 앞에는 앵마기용 소금단지가 수십 개나 놓여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이문을 보자마자 찻잔을 내려놓으며 서늘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자네 그 노파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고? 용케 살아남았군. 이문은 품 안에서 어젯밤 몰래 챙겨온 아버지의 각근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제 아버님의 물건입니다. 어찌하여 그 노파가 아버님의 유품을 가지고 종이 인형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대감님께서는 이 마을의 진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대감은 각근을 보자마자 안색이 창백해지며 이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걸 당장 버리게 해. 그 노파는 미쳤어. 30년 전 제 손으로 집에 불을 질러 남편과 자식을 죽인 악귀란 말일세. 그 여자는 밤마다 산 사람의 기운을 빌려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려고 저런 짓을 하는 거야. 자네 아버님도 아마 그 여자의 흉계에 빠져 제물이 되었을 게 분명해. 이문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애로운 눈빛으로 국밥을 내어주던 노파가 살인자라니. 하지만 김대감의 눈빛 또한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대감이 경고했습니다. 당장 이 마을을 떠나게 해. 그렇지 않으면 자네도 그 노파가 만든 인형의 재료가 되어 평생 이 안개 속을 떠돌게 될 것이야. 김대감의 집을 나온 이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마을 우물가를 지날 때였습니다. 빨래하던 아낙네들이 이문을 보더니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선비 좀 봐.
30년 전 죽은 그 집 아들하고 어쩜 저리 똑같아? 설마 노파가 만든 종이 인형이 정말로 사람 흉내를 내며 돌아다니는 건 아니겠지? 이문은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명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데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자신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비님,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뒤를 돌아보자 어느새 다가왔는지 노파가 무서운 표정으로 이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노파의 서늘한 목소리에 이문은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노파는 천천히 다가와 이문의 옷소매를 잡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김대감의 말을 믿지 마세요. 그자가 바로 당신의 아버지를 동굴에 가두고 우리 집안을 망가뜨린 원수입니다. 어서 가세요. 저 산 뒷등성에 있는 망자의 동굴로 가야 아버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문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판단할 겨를도 없이 노파가 가리킨 뒷산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안개는 더욱 짙어져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고 차가운 바람은 마치 귀신의 곡소리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망자의 동굴. 동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공기는 희박해졌고 쾌쾌한 탄내와 함께 소름 끼치는 한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동굴 끝에 다다랐을 때 이문은 그곳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쓰러져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입니다. 문의가 왔습니다. 이문이 울부짖으며 다가가 남자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고개를 드는 순간 이문은 뒤로 자빠질 듯 놀라고 말았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타버려 있었고 오직 눈동자만이 깊은 슬픔을 머금은 채 이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타버린 남자가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엾은 내 아들아. 너는 이곳에 오면 안 되었다. 너는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문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아버지를 구하러 왔는데 제 손을 잡아보세요. 이렇게 따뜻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슬프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아, 내 손을 보거라. 그리고 너의 손을 보거라. 김대감이 불을 지른 그날 밤, 너와 나는 이미 하나가 되어 제가 되었다. 너는 지금 내 어머니의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하룻밤의 꿈일 뿐이란다. 그 순간 남자의 손이 이문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문의 가슴에서는 아무런 박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문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끄럽던 피부가 하얀 종이처럼 변하더니 손끝부터 조금씩 바스라져 안개 속으로 흩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종이 인형이었다니. 이문이 절망하며 주저앉는 그때 동굴 입구에서 횃불을 든 김대감과 노파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김대감은 미친 듯이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흉측한 것들, 30년 전 끝냈어야 할 일을 이제야 마무리 짓는구나. 오늘 밤 이 동굴과 함께 너희의 그 끔찍한 집념도 모두 태워버리겠다. 김대감이 들고 있던 횃불을 던지려는 순간 노파가 온몸을 던져 이문을 감싸 안았습니다. 김대감이 던진 횃불이 동굴 바닥에 떨어지자 마른 집단과 안개가 뒤섞여
순식간에 거대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노파는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이문을 꼭 껴안은 채 김대감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이 천하의 악질놈아, 30년 전 우리 남편을 죽이고 보물을 뺏으려 불을 지른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아들의 혼백마저 태우려 하느냐?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김대감은 비열하게 웃으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지. 오늘 이 동굴이 무너지면 청월리의 비밀도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그 순간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길이 이문의 몸에 닿자마자 종이처럼 바스러지던 그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타오르는 불꽃보다 더 뜨겁고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이문은 자신의 품 안에서 떨고 있는 노파, 아니 자신의 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저를 놓아주세요. 어머니의 그 지독한 그리움이 저를 이곳에 잠시 머물게 했지만 이제는 아버님과 함께 편히 쉬고 싶습니다. 노파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지만 이문의 몸은 이미 빛이 되어 동굴 천장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동굴을 집어삼키려던 불길을 억누르고 도망치려던 김대감의 발을 옥죄었습니다. 김대감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이내 무너져 내리는 바위 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월리 마을을 수십 년간 덮고 있던 짙은 안개가 거짓말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을에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국밥집으로 달려갔을 때 그곳에는 평온하게 잠든 듯 숨을 거둔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파의 머리맡에는 어제까지 이문이 입고 있던 선비의 도포와 옥으로 만든 낡은 각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노파의 손에 쥐어진 작은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어린아이의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아버님과 함께 마중 나갈게요.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제 마을을 찾아왔던 그 젊은 선비는 노파가 만든 인형도 헛것을 본 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그것은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절절한 통곡이 하늘을 감동시켜 저승에 있던 아들이 잠시 이승으로 내려와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준 기적이었습니다. 이후 청월리에는 더 이상 슬픈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대감의 저택은 원인 모를 화재로 잿더미가 되었고 그 자리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만이 가득 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독한 그리움은 때로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허물기도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죽음보다 깊고 진실은 안개 속에 아무리 가두려 해도 결국 햇살 아래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안부 한마디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청월리의 안개는 거쳤지만 그들이 나누었던 마지막 온기는 오래도록 우리 가슴 속에 남을 것입니다.